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연고대 편입논술 가르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 한 명도 모시기가 어려운데 이번 2023학년도 연고대 편입 합격생 무려 5명을 이 자리에 같이 모았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해볼까 해요.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이쪽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사학과 일반 편입 합격생이고요. 지방 4년제 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일반 편입 합격했고요. 인서울 4년제 출신입니다. 저는 이번에 고대 경제 일반 편입 합격했고 특수대학교 출신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일반 편입으로 합격했고요.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최교변은 혹시 운동선수 출신이에요? 그냥 일반 학생인데. 네. 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 연세대 간호대학 일반 편입생이고 전적대는 수도권 4년제 재학 중이었습니다. 간호학과면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같이 간호학과였나요? 네, 저는 전적대도 간호. 전적대도 간호학과였고 일반 편입이었다. 네, 좋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편입을 하면 보통 보편적인 게 영어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갈 수 있는 학교가 훨씬 많고 논술로는 연대고대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본인은 논술로 연고대에 편입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 그냥 글쓰기를 좋아했어가지고 이걸로 공부해서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해서 이걸 하면 잘할 수 있겠다. 체육교육과 학생은 운동을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 논술 어떻게 도전하신 거예요? 일단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에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논술에 도전했다기보다는 고대 합격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고대에 가려면 논술밖에 답이 없으니까. 좋아요. 왜 논술로 도전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입 논술을 계속 준비를 했어가지고 고등학교 당시에는 연세대 수시 논술을 항상 탈락을 했었고 나중에 편입을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침 논술 전형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계속 논술을 준비하고 쉽게 말해서 끝장을 보고 싶었던 거네요. 끝장 봤네. 논술 편입 왜 도전했습니까? 저도 그 논술에 도전했다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고대에 집중하려고 논술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또 대입 논술을 준비했었는데 이제 불합격을 했어서 논술을 저도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연고대를 지원하려면 논술밖에 길이 없어서 하게 됐어요. 잠깐만, 그럼 5명 중에서 여기 맨 가에 있는 2명은 대입 논술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고 여기 계신 3분은 혹시 편입 논술 공부하기 전에 논술 공부 따로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완전 처음이에요. 저도 완전 네, 저도 전혀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2명은 대입 논술로 해봤는데 대입에서는 떨어졌고 3명은 완전히 처음이었고 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논술 가르치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이게 공부한다고 느는가? 논술 공부 2분은 해보셨다고 해서 알지만 논술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느는지가 사실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1년 정도 공부를 해본 거잖아요. 근데 논술 공부하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글쓰기 실력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지문 속에서 뭘 캐치하는 능력? 쉽게 말하면 독해력이 는다는 거네요. 네. 처음에 공부하기 전보다 공부하면은 지문 속에서 캐치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고 그걸 바탕으로 글을 쓰니까 글쓰기 실력 자체가 는 게 아니라도 답안의 내용이 더 당긴다. 독해력이 든다. 우리 운동 열심히 하는 학생은 논술 실력 늘었어요? 저도 막판에 가서는 느껴졌어요. 그거 어떻게 느껴요? 읽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지문의 요지가 뭔지 전혀 읽어내질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기초부터 들으면서 독해력과 문해력이 같은 얘기하네요. 혹시 우리 말 맞추고 들어왔나요? 독해력과 문해력이 든다. 늘고 이제 질문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도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대입 논술 공부해봤다 그랬잖아요. 대입 논술 공부할 때랑 다시 편입 논술 연대 편입 준비를 위해서 편입 논술 공부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대입 논술을 준비할 때보다 확실히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대학 생활에서는 어찌됐든 글을 쓰는 과목들이 있고 계속 과제를 내거나 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좀 글을 쓸 때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게 변한 것 같아요, 스스로. 대학 공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이 는 측면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연고대 편입이 목적이면 휴학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하라고 권하는 게 대학 생활에서 여러 가지 교양 수업이나 전공 수업 듣는 게 논술 실력에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말도 안 맞췄는데. 진짜 안 맞췄죠, 우리 눈빛이. 정말 안 맞췄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짜증난다는 눈빛이에요, 지금.
우리 친구도 논술 공부 예전에 해봤다 그랬죠?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편입논술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제시문이 교과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고 해도 그걸 잘 체감을 못했는데 편입논술을 해보니까 확실히 대입논술은 교과과정 내였구나. 아, 그러니까 더 대입 논술이 제시문이 더 쉬웠구나. 네, 그러니까 편입에서 다루는 범위가 훨씬 넓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교양 수업이나 이런 게 나름의 배경 지식 쌓는데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친구는 논술 공부가 완전 처음이었다 그랬죠? 네. 그럼 처음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정말 그 논지 타입도 많이 하고 현상 메모리라고 하죠. 그 제가 만든 말인데. 네, 그러니까요. 지문 안에 있는 현상에 매몰돼서 그 전체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작성할 때도 논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손 가는 대로 썼던 적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파이널 됐을 때쯤에는 그래도 많이 논리적으로 써지고 했던 것 같아요. 논술 실력이 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독해력이 는다는 거고 그 독해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글을 잘 쓸 수 있게 되냐. 우리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논술 공부할 때 따로 글 쓰는 테크닉 같은 거 위주로 공부를 했나요? 문장을 쓰는 테크닉이라든지 글을 쓰는 테크닉이라든지 그런 건 따로 공부한 적은 없어요. 공부를 그런 건 안 해도 독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글이 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논술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논술 공부 어떻게 했는지보다 과연 이 학생들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제출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선생님, 연고대 편입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하나요? 저 경영학과 편입하고 싶은데 경영학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물어볼게요. 그냥 솔직하게 두 가지. 본인이 그 학과로 편입하기 위해서 특별활동이라고 그러죠? 대외활동 같은 거 한 게 뭐가 있는지랑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소개서 제출할 때 우수성 입증 서류라 그래가지고 기타 서류 제출하잖아요. 그거를 뭐를 제출했는지 한번 요거는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했어요? 저는 경제학과 관련된 거 활동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 그래요? 네. 뭐 경제학 개론 이런 거 들은 거 없어요? 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잠깐만, 이거는 조금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서류는? 서류는 토익 하나 냈습니다. 아 토익? 그럼 원래 내는 거니까 자격 기준이니까. 아, 고대는 근데 토익도 사실은 필요 없죠. 기타 서류 그냥 안 낸 거네요. 네. 학생은 혹시 뭐 체육 활동? 저는 그 대학교 축구 동아리를 했었고요. 근데 이거를 편입을 위해서 했다기보다 모아서 했던 활동이었어요. 아니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진짜로요. 작은 대회에서 나가가지고 입상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추가 서류로 내서 축구 동아리 입상 경험. 네, 그거 말고 뭐 다른 거는? 어학 성적 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호학과 학생은 대외활동 한 거 뭐 있어요? 간호학과 그러면은 제가 많이 들은 말이 봉사활동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봉사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정확히 제가 거기서 제 강점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봉사 경험에 집중한 게 아니고 동아리 임원을 맡았어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를 쓸 때 홍보를 적었는데 거기에 나중에 간호계 리더로서 활동을 리더십. 했거든요. 리더십을 강조하려고 봉사활동을 쓰기는 했으나 봉사활동 자체는 간호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의료와도 연관이 없는 활동이었어요. 아 그럼 기타 서류는 뭐 제출하셨어요? 기타 서류는 제출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한 거는 자기소개서에서만 쓰고 기타 서류는 하나도 안 낸 거네요. 우리 학생은 어떤 활동했어요? 사학과 하면은 이제 역사, 문화, 유적, 답사 같은 거 일단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사료 탐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 사회참여 활동에서 뭐 답사 이거는 한 적 있는데 그거는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자소서에만 이제 그거 기재하고? 네, 녹여서 썼고요. 기타 서류를 제출한 거는 이것도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낼까 하다가 네. 그냥 좀 구슬려가지고 분해 장학증서, 뭐 성적 장학금 이런 거? 네. 엄청난 서류를 제출했네요. 고려대 경영학과 일반 편입. 내가 봤을 때 이 뭐라 해야 돼 스펙의 끝판왕? 어떤 활동했어요? 경영 관련 대외 활동을 한 게 하나 있었고 근데 그것도 편입을 위해서 준비했던 건 아니고 생각하기 전에 이제 했던 그래서 그것도 그냥 자소서에만 녹였고 서류는? 제출 안 했습니다. 동아리 같은 거 하면 다 서류로 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추가서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 빵개? 고려대 경영학과 일반 편입이면은 10개 다 꽉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양심적으로? 이러면은 너무 좀 거짓말 같아가지고 이거 못 나갈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활동을 한 게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있으면 그대로 적고, 근데 그거를 서류로 제출한 경우는 보니까 거의 없었네요. 그리고 공인영어 같은 경우에는 연대는 이제 지원 자격이고 고대는 사실 공인영어도 안 내도 되죠. 그럼 사실상 기타 서류는 거의 전무하고, 지금 얘기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제 학생들이 기타 서류 뭐 내는지 다 알지 못하니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끝으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공부해보니까 소감이 있잖아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제 새롭게 연고대 편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각자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계속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꾸준히 공부해서 원하는 목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늘고 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꼭 그 축하합니다라는 글자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사실 지금 편집도 재수를 했는데 공부를 계속 해보니까 논술이라는 게 뭔가 가시적으로 성취가 보이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내가 잘하고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점검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거기서 그냥 합리화를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실패를 했고 여기서 더 어떤 부분에 고쳐 나가야 하는지 피드백하는 게 제 합격의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계속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니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자기 점검을 잘 해나가면서 성실하게 한다면 꼭 합격의 결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임하는 데 있어서 성실한 만큼 가장 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이 논술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배우고 하는 것도 엄청 크기 때문에 이 공부를 꼭 한번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연고대라는 대학 자체 이름에 겁을 먹어서 아예 도전도 안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공부하면서 느는 게 바로바로 안 보여서 답답할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그냥 일주일에 해야 될 거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래도 쌓여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뭔가 특별한 걸 해서 붙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원하시는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3학년도에 연고대 편입 합격한 무려 5명을 모시고 인터뷰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다음에 제가 보자 그러면 안 나와요. 고개를 다 끄덕이고 있어요. 이 오늘의 인터뷰가 연고대 편입 준비하는 수험생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한마디만 붙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연고대 편입 논술 올해로 벌써 6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연고대 편입이 진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합격한 직후뿐만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 합격한 학생들이 졸업해서 또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더 크게 느껴요. 물론 결코 쉽진 않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과감히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연고대 편입논술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이었고요. 이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